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이죠. 시장 점유율이요 39.1%나 됩니다. 작년 2022년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1200억 영업이익에서 400억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수치적인 것보다 가장 큰 게 뭐냐면 고 정몽원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원래는 중간 지주 역할을 한 게 현대상선이었고요. 그 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야말로 현대그룹의 중추이죠. 지금은 현대그룹이 이제 미니 사이즈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핵심 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현정원 회장이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내야 됩니다. 예전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현대상선을 두고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이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상선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고 순환 출자 고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잃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권도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여서 절대 현대상선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정원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어야 됐죠. 그때 어떤 거래를 맺었냐면 복수의 금융기관, 캐피타 이런 회사들인데요. 현대상선 지분을 사주면 따로 보상을 해주겠다. 어떤 보상이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 하락분을 전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구두로 설명하면 뭐 간단한데요. 이걸 이제 파생 상품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수익률 커브인데. 옵션을 이제 하면 풋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풋옵션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프리미엄이라 그러거든요. 옵션 매수 프리미엄. 그래서 여기가 BP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P 가격을 넘어서기만 하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유리해집니다. 풋옵션 매수자가. 그러면 옵션은 제로섬이거든요. 이런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거는 풋옵션을 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팔았다고요? 현정원 회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맞지지 않습니까? 요 그래프하고요. 요 그래프를 합성하면 수평선이 나오거든요. 현정원 회장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풋옵션 매수자는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을 얻죠. 요거는 이제 주식 수익률 커브고, 요거는 풋옵션 매수에 대한 수익률 커브인데, 요걸 동시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면 수익을 다 이렇게 테이크 할 수 있는, 대신 하락해도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 이런 포지션을 누구한테 만들어줬냐? 복수의 금융기관한테 만들어줬다고요. 누가 이런 결정을 했냐? 현정원 회장 측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현대상선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HMM이지 않습니까? HMM. 해운경기가 작살이 나면서 2008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걸 예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 복수의 금융기관한테 돈을 왕창 물어줬는데 그 금액이 7천억이나 됩니다. 요거를 2대 주주였던 신들러가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거든요. 15.5%를 가지고 있고요. 현정원 회장 측이 현대네트워크스와 본인 지분을 합쳐가지고 26.57%를 들고 있거든요. 2대 주주 신들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게 민감한 거죠. 7천억 원을 그냥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사에 선관 의무를 해태했다 이래가지고 해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을. 그래서 1심에는 법원이 현정원 회장 측을 손을 들어줬죠. 정상적인 경영 행태라는 겁니다. 2심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뒤집혔어요, 그게.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3심에서 결정이 냈는데 이게 1,700억 원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냐면 그동안 지연 이자인데요. 무려 2,900억 원입니다. 뭐 혹자는 2,800억 정도라고 하는데 2,800억 정도를 현 회장 측이 내놔라 이거죠. 어디에? 현대 엘리베이터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 회장도 이제는 이거 따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 회장 측이 돈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파생상품 거래 행태를 제가 유난히 뜯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그린 거는 총론이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를 했는지 뜯어봤더니 계약 거래가 제각각이에요. 토탈 리턴 스왑이라서 스왑 행태를 한 것도 있고요. 진짜 풋옵션을 계약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사후 정산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섞여 있는데 다 그래도 뭐 용어만 다를 뿐이지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풋옵션 구조가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요. 올라갔을 때 이제 아까 그림에서는 100%를 복수 금융기관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80%를 현대 엘리베이터가 먹고 그 다음 20%만 복수 금융기관이 먹는다. 뭐가 올라갔을 때요? 당연히 현대상선 주가죠. 현대상선 주가 가지고 일종의 뭐 도박을 한 거니까요. 현대상선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주가가 빠지면 100%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물어주는 구조고요.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올랐을 때 차익이 20%,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로부터 매년 5에서 7% 수수료 형태로 수취를 한 거죠. 빠졌을 때는 원금을 보장받고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대신에 엄청난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서는 마다할 리가 없죠. 이런 뭐 꿀빠른 상품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따져보면. 왜냐하면 아까 풋옵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풋옵션 매도하는 사람이 풋옵션 매수한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수수료 형태로. 오히려 여기서는 줬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을. 아주 골 때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해지를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풋옵션을 팔아놨으니까 현대상선 주가가 폭락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좀 해지를 하자. 하다못해 현대상선을 공매도를 치든지 주식을 빌려서 아니면 해외 이제 전문 파생 금융기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풋옵션을 좀 번들 형태로 넘길 테니 해지를 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아마추어인 경영진이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파생상품 계약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힌 거고요. 2심에서 또 뒤집힌 이유 중에 하나가 요때 요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대벨트는 유리합니다. 지금 주가가 뭐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현대상선에. 그럼 2만 5천 원 정도에 이하로 떨어져야 손실 보전한다. 이게 낫지. 3만 원, 4만 원 이하의 손실 보전한다 이러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도 올라갔을 때 80%를 먹고 무리하게 베팅을 한 게 아니냐. 빠졌을 때 다 이게 그 보존해준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빠지는 그 분기점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함으로써 불리한 계획을 스스로 자초했는데 그거는 80% 이상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가려져서 이런 엉터리 계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졌고 3심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 현 회장 어떻게 돈을 마련하죠? 이미 선납금으로 1,000억을 냈고요. 법원 공탁금으로 200억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게 1,600억이었는데 현정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무백스 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 넘는 지분인데 그거를 대부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놓았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변제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분을 다시 찾아와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넣겠다.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죠. 현금 대신에 요걸 하겠다고 6일날 발표를 합니다. 요 금액이 거의 800억대 중반이기 때문에 7, 8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갚아야 될 게. 현정원 회장은 700억만 나오면 다 변제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7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아무리 그룹 총수를 하더라도 2,800억 원을 최초에는 타격이 엄청나죠.
현대무백스 지분도 뺏기게 됐고요. 700억, 800억 원을 지금 더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현대그룹하고 여기 이제 범현대가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현대차 그룹이고요. 정몽준 씨의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고 정지영 회장의 동생분이신데 정상현 씨가 일군 KCC 그룹도 있고요. 요 범현대가하고 현대그룹하고는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처음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노렸었기도 했고요. KCC에서. 그 다음 현대상선을 정몽준 회장이 노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을 가지고 M&A를 할 때 현대그룹에서 노렸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그룹으로서는 뭐 가문의 뭐 제사라든가 그 행사에는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현 회장이.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일체 거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범현대가 모든 계열사의 건물에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범현대가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지금 매출보다 50%는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적대관계라서 요거를 알아야 네 번째 결론을 저희가 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 회장 체제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현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쭉 진행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지금 주가가 오른 배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배당을 통해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이 높으니 현정은 회장이 이제 26%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에 개인적으로도 7.83%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서 그 배당금으로 이걸 변제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배당금을 늘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 저평가 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회사의 유동자산을 보면 8,111억입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거의 현금과 같은 그런 자산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도 더 현금과 같은 거 현금성 자산이 지금 1,120억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단기 금융상품 이게 579억이에요.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351억입니다. 요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요. 한 3,0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0억이 넘는 유동자산 중에서 정말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3,050억이에요. 근데 이제 유동자산만 보면 안 되는 게 유동부채도 봐야 되잖아요. 유동부채는 얼마냐면 9,351억이나 돼요. 거기에서 당장 갚아야 될 악성이 그 차입금 및 사채라고 있는데 여기 3,447억입니다. 얼추 비슷하죠. 요거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배당을 위한 재원은 의외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다.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한 대로 한 1,000억을 배당한다 칩시다. 현정은 회장이 8%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80억 받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배당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50%를 내면 40억 남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네트워크스가 이걸로 배당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 회장한테 재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당을 1,000억 한다 하더라도 요 7, 800억을 단시일에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배당 소득세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경영권 분쟁이죠. 의외로 남은 돈 갚는 게 쉽지가 않다. 지금 와서 의문이 가는 게 1,000억을 선납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겠냐. 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그 다음에 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무백스 주식 다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가 돈을 빌린 것 같은데 이번에 현대무백스 주식을 되찾아서 그거를 해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넣었을 때 빌린 금액을 갚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빌렸겠냐 이거죠. 현 회장의 외삼촌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현 회장의 외가 쪽이 빵빵해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받을 배당금 흐름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사채업자나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무리라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가는 현 회장 일가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 다 변제되고 개인적으로도 재무 상태를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2,800원을 물어내고 거기에서 버티는 거는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파는 게 가장 좋은가? 단기간에 경유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제일 낫겠죠.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의 시총이 1조 4천억 원이니까 현 회장 개인 지분하고 현대네트워크스 지분하고 해서 그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치면 한 4천억, 5천억 원은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800억을 제하고라도 큰 돈이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들러나 현대 일가에 넘기면 괜찮은데 비즈니스 측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사고 싶어 해요. 첫째는 현대그룹의 핵심 회사라는 상징성이 있었고 예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고고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현 회장은 과거의 구원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현대가한테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신들러가 아니더라면 어떤 다른 회사에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게 되면 당장은 이제 소재가 소멸되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주주 할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매각을 질질 끌었을 때는 계속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판결은 현 회장 개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지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대표 소송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두고 다양한 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올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